세상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중에는 정말 말문을 막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여성들부터 과학과 사회의 모든 규칙을 깨뜨린 여성들까지 이제부터는 상식을 무너뜨리고 기존의 기준에 도전하며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기 어려운 15명의 놀라운 여성들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삶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1위는 정말 충격적이라 여러분을 압도할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5위. 피아 마르텔. 피아 마르텔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출신의 여성으로 트랜스젠더이자 선천적 희귀 질환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꼬리뼈와 하부 척추 발달에 영향을 주는 선천성 꼬리뼈 퇴행 증후군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 결과 하반신에 장애가 있었지만 그녀는 이를 숨기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휠체어 스케이트보드 손의 힘으로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피아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트랜스젠더로서의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개인적 고통이 함께 따라왔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는 자신의 매력과 끼로 대중 앞에 서게 되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음악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인기 프로그램 루폴의 드래그 레이스에 출연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연예인이나 엔터테이너가 아니라 여러 커뮤니티를 동시에 대변하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피아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됐든 절대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어떤 것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맡겨두지 마세요. 오늘날 피아 마르텔은 자기 수용과 용기의 상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14위. 위니 할로우. 위니 할로우는 오늘날 패션업계의 장벽을 허문 아이콘으로 불리는 모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녀를 피부에 독특한 흰 반점이 나타나는 질환 백반증을 가진 모델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위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피부색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넌 다르다, 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단 4살의 백반증 진단을 받은 뒤 그녀의 유년 시절은 늘 놀림과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니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피부를 결점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자신감과 자기사랑은 오히려 더 큰 매력으로 빛나게 되었죠. 2014년 그녀는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 넥스트 톱 모델에 출연하며 큰 기회를 잡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위니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이야기를 세상에 각인시켰습니다. 그 후 그녀는 빅토리아 시크릿, 토미 힐피거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의 런웨이에 오르고 수많은 잡지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패션계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위니는 백반증 인식 개선 운동의 대표적인 얼굴로 활동하며 진짜 아름다움은 남들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함을 껴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방문해 젊은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차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격려했습니다. 위니 할로우의 여정은 단순히 모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를 바꿔놓은 혁신적인 여정입니다. 오늘날 그녀는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개척자이자 옹호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위니는 계속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외치며 진짜 아름다움은 경계가 없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위. 천찬지. 천찬지는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태어난 여성으로 태어날 때부터 쌍측성 슬관절 만곡증으로 양쪽 무릎이 90도로 굽은 상태인 희귀하고 심각한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없었고 무려 26년 동안 손과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육체적인 한계를 딛고 놀라운 끈기와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육과정을 끝까지 마쳤고 심지어는 자폐아동을 돕는 학교에서 일하기까지 했습니다. 2013년 그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샤먼 자선연맹과 대만 지지재단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대만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6개월간 무려 7차례에 걸친 복잡한 정형외과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수술들은 다리뼈의 변형을 교정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그녀의 키는 93cm에서 128cm로 늘어났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그녀는 힘겨운 재활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처음으로 똑바로 걷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지난했지만 천천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두 발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육체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녀의 꺾이지 않는 의지를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천천지는 희망과 끈기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자비의학적 혁신, 그리고 개인의 용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이들에게 강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12위. 브리타니 라카요트. 브리타니 라카요트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활동하는 형사 변호사이자 세계에서 가장 넓은 여성의 혀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한 인물입니다. 그녀의 혀는 가장 넓은 부분이 7.9cm로 아이스하키 퍽보다 넓고 신용카드와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하지만 브리타니는 어린 시절부터 놀림을 당한 탓에 성인이 될 때까지 이 독특한 특징을 비밀로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조차도 그녀의 혀가 그렇게 넓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정도였죠. 전환점은 친구가 이전 기록 보유자인 에밀리 슐랭커의 영상을 보내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혀는 7.33cm였는데 브리타니는 내 혀가 더 넓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측정한 결과 실제로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신청했습니다. 2024년 2월 그녀의 기록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여성의 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브리타니는 자신의 개성을 숨기지 않고 사탕 4개를 동시에 올리거나 대형 초콜릿바를 혀 위에 올려 균형 잡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놀람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지만 그녀는 이 혀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브리타니의 여정은 어릴 때는 숨기던 콤플렉스를 어떻게 자신만의 특별한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위. 카냐 세서. 카냐 세서는 태국에서 태어난 여성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이 없는 상태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한계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개성과 힘으로 승화시킨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스스로를 절대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몸 그대로가 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당당함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카냐는 휠체어나 스케이트보드를 이용해 자유롭게 이동하며 모델 활동과 운동선수 활동을 동시에 이어갔습니다. 특히 패션 업계에서 그녀의 등장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브랜드 쇼에서 런웨이를 걸었고 유명 잡지의 화보를 장식했으며 장애는 아름다움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카냐는 또한 강력한 바디 포지티브와 자기 수용의 대변인으로서 한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는 철학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카냐 세서는 단순히 패션계의 한 모델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개성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긍정하도록 이끄는 살아있는 영감입니다. 10위. 도나 아무르. 도나 아무르는 이름 그대로 힘과 강인함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그녀는 이미 10년 넘게 세계 최강 여성 대회를 지배하며 진정한 자연의 힘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나가 하는 일은 단순히 무거운 물건을 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녀는 버스를 끌어 움직이고 자동차를 들어 올리며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게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릴 수 있는 놀라운 기록을 세워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기록은 무려 272kg이 넘는 무게를 들어 올린 순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땅에서 그 정도 무게를 들어 올리기 위해 필요한 집중력과 힘, 그리고 정신력은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도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육체적 힘을 넘어섭니다. 그녀는 원래 남성들이 지배하던 스트롱맨 경기 세계에 들어가 여성도 최고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낸 주인공입니다. 그녀의 여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도나는 수많은 여성과 소녀들에게
여성도 강하고 위대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경기에서 활약하며 자기 자신의 한계를 계속해서 뛰어넘고 새로운 세대의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도나 아무르의 이야기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끊임없는 훈련, 의지, 그리고 자기 확신으로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에서 강인함의 여왕이자 세상을 향해 불가능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9위. 줄리아 빈. 줄리아 빈은 전 세계에서 머슬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한편으로는 섬세한 인형 같은 외모를 가졌지만 동시에 180kg이 넘는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인물입니다. 줄리아의 여정은 10대 시절 자신감을 찾기 위해 헬스장에 들어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었지만 점차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가 걸어온 길은 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은 예쁘거나 강하거나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고 말하며 줄리아의 외모와 힘을 동시에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줄리아는 그런 편견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조합으로 강인함과 여성스러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기 인플루언서가 되었고 수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힘과 아름다움은 공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줄리아가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라.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통해 다른 이들도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맞추지 않고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줄리아 빈은 단순한 파워리프터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영감을 주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8위. 헌터 스타이니츠. 헌터 스타이니츠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태어난 여성으로 태어날 때부터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심각한 피부질환 중 하나인 하를리퀸형 어류비늘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피부가 정상보다 약 10배 이상 빠르게 자라 두껍고 단단한 각질을 온몸에 형성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피부는 늘 붉게 보이고 심각한 건조와 갈라짐, 입술과 눈꺼풀까지 찢어지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헌터는 매일 오랜 목욕으로 피부를 불려 각질을 완화시키고 이어서 바셀린을 두껍게 바르는 루틴을 지켜야 겨우 생활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이 질환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잔인한 놀림과 차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헌터는 숨어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알리며 사람들을 교육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강연과 활동을 통해 어류비늘증 환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다른 외모를 가진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관련 재단과 협력해 비슷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서로 연결되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헌터의 용기와 자신감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특별 다큐멘터리와 같은 주요 언론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붉은 피부와 시그니처 가발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카메라 앞에 당당히 선 것이죠. 헌터 스타이니츠는 단순히 희귀 질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강력한 연설가이자 활동가이며 진정한 아름다움과 용기는 외형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7위. 카라 아나야. 카라 아나야는 미국 애리조나 주에 살고 있는 여성으로 PGAD 지속적 성적 흥분장애라고 불리는 희귀하고 고통스러운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경학적 질환은 성적 욕구와는 전혀 상관없이 갑작스럽고 통제 불가능한 성적 흥분 상태를 일으킵니다. 카라의 경우 하루에 최대 6시간 동안 흥분 상태가 이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2시간 안에 180회가 넘는 오르가슴을 겪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증상은 어느 날 그녀가 평범하게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을 때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외부 자극이 전혀 없었는데도 억누를 수 없는 강렬한 흥분이 밀려온 것이죠. 그 이후로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제 어디서 증상이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장을 본다거나 아이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조차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카라는 신경과 정신과 등 수많은 전문의를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도 치료법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질환은 그녀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그녀는 종종 고립감과 우울감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공개적으로 PGAD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질환을 알게 되고
연구와 이해가 확산되길 바란 것입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공감과 지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6위. 디안드라 포레스트. 디안드라 포레스트는 미국 출신의 모델로 알비노라는 희귀한 유전적 조건을 가진 최초의 흑인 슈퍼모델 중 한 명입니다. 알비노는 멜라닌 색소가 거의 생성되지 않아 피부, 머리카락, 눈동자까지 매우 옅은 색을 띠게 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늘 이질적인 외모 때문에 시선과 오해, 그리고 잔인한 놀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종종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디안드라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독특한 외모를 약점이 아닌 장점, 하나의 초능력 같은 개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자신의 알비노를 선물로 여기며 당당히 무대에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디안드라는 세계적인 패션쇼 무대에 서고 유명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며 알비노를 가진 최초의 흑인 슈퍼모델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패션계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향한 새로운 장을 연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모델 활동을 넘어 알비노 인권 운동가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비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바로잡고 더 많은 이들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디안드라 포레스트의 삶은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나만의 개성으로 끌어안는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 명의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 다양성과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5위. 사라 게르츠. 사라 게르츠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활동하는 모델이자 자기 수용과 바디 포지티브 운동가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외모로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라 희귀 질환을 당당히 드러내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사라는 10살 때 엘러스 달로스 증후군으로 그 중에서도 피부가 유난히 느슨해지는 더마토스포락식 타입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질환은 콜라겐이 부족해 피부가 탄력을 잃고 깊게 주름이 생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관절 탈구와 만성 통증 같은 다른 합병증도 동반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름지고 처진 피부 때문에 놀림을 받았던 사라는 오랫동안 자존감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그녀는 러브 유어 라인즈 캠페인에 자신의 이야기를 보내면서 세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피부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취지였고 사라는 이를 계기로 모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팔로워를 얻게 되었고 자신의 몸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라는 단지 사진 속 모델이 아니라 희귀 질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가로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의 건강 상태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EDS는 만성 피로, 목뼈 불안정성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해 일상 자체가 큰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나의 몸은 결코 수치가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희망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사라 게르츠의 여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비롯된다. 그녀는 자신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4위. 알리나 포파. 알리나 포파는 루마니아 출신의 세계적인 보디빌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헌신과 끈기, 그리고 자기 확신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녀의 여정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친 도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과 체력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지만 곧 보디빌딩의 세계에 매료되면서 그녀의 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디빌딩은 엄청난 강도의 훈련, 철저한 영양관리, 그리고 흔들림 없는 정신력을 요구하는 극도로 힘든 스포츠입니다. 알리나는 그 모든 고난을 정면으로 마주했고 마침내 세계 정상급 무대에서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세계 최고의 여성 보디빌더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탄탄한 근육과 무대 위 존재감은 잡지 표지와 각종 미디어에 소개되며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알리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트로피와 타이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삶은 목표를 세우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집념에 관한 것입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하며 내 몸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증명해낸 여정이었죠. 그녀의 삶은 노력, 헌신, 그리고 자기 믿음이 모이면 누구나 위대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3위. 일카 브루엘. 일카 브루엘은 독일 출신의 모델이자 작가, 그리고 인권운동가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당히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기존의 미의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1992년 1월 희귀 유전 질환인 외배엽 이형성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질환은 얼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조건으로 태어날 때부터 큰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구개열이나 코막힘 같은 문제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이후에도 그녀의 독특한 외모는 그대로였고 학창시절 내내 놀림과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존감이 크게 떨어져 오랫동안 세상으로부터 숨어 지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첫 번째 사진 촬영에 용기 있게 참여한 순간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회적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 후 그녀는 자신의 독특함을 감싸 안으며 2018년에는 그랜첼로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신체적 차이를 가진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축하하고 기존의 미의 기준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팟캐스트와 저서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카 브루엘은 자기 개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개인적 성장과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영감이 되었습니다. 2위. 에텔 캐터햄. 에텔 캐터햄은 1909년 8월 21일 영국 햄프셔주 시프턴 벨린저에서 태어난 여성으로 115세를 맞이한 초고령자입니다. 2025년 5월 이후로는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현존 인물이자 영국 역사상 최장수 기록 보유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영국 윌트셔에서 자랐으며 8남매 중 두 번째로 어린 막내딸이었습니다. 18세가 되던 해 그녀는 영국령 인도로 건너가 한 군인 가족의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로 일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모험심과 독립적인 기질을 드러냈습니다. 1930년대에 그녀는 살리스버리 대성당에서 노먼 캐터햄 중령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의 군인 신분 덕분에 부부는 홍콩, 지브롤터 등 여러 해외 주둔지에서 생활했습니다. 특히 홍콩에 머무는 동안에는 직접 유치원을 세워 영어와 예술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두 딸을 낳았고 결국 영국 서리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에텔의 장수 비결로는 긍정적인 태도,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온 삶의 방식이 꼽힙니다. 그녀는 무려 110세에 코로나19까지 극복했으며 지금도 브리지 카드 게임 같은 활동을 즐기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텔 캐터햄의 삶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6명의 영국 군주시대, 수많은 세계사를 직접 살아낸 100년이 넘는 역사의 증인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회복력, 적응력, 그리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1위. 제니퍼 브리커. 제니퍼 브리커는 1987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이 없는 상태였고 생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양부모는 그녀에게 아주 특별한 교육 철학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못해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 덕분에 제니퍼는 자신을 장애인으로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가 가장 존경하던 인물은 미국의 체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도미니크 모치아누였습니다. 그녀는 TV로 경기를 보며 언젠가 자신도 체조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놀랍게도 16살이 되었을 때 제니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존경해오던 도미니크 모치아누가 자신의 친언니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며 큰 화제가 되었죠. 제니퍼는 체조뿐 아니라 고개와 공연 예술 분야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하반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공중 고개사로 성장하여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월드 투어에 참여하기도 했고 태양의 서커스에서도 공연을 펼쳤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하며 신체적 한계를 극복한 경험과 믿음의 힘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현재 결혼 후 제니퍼 브리커 보어로 불리는 그녀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동기부여 연설가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